안녕하세요. 이거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의 제목은 지적 대화를 위한 교양인의 기호학, 폴 코블리 지음, 리사 얀스 그림, 이윤희 옮김, 팬덤북스에서 22년 7월 20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Introducing Semiotics,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저자는 기호학자이자 커뮤니케이션 학자로서 대중소설, 영화, TV 스릴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영국의 미들섹스 대학교 교수이자 세계기호학교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책은 대중을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만화를 페이지마다 곁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옹긴이도 고려대학교에서 활동기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언어학을 전공했던 저에게도 기호학이라는 것은 매우 옛날 학문이고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저도 한번 이해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개론 과목이 가장 배우기도 어렵고 가르치기도 어렵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 책이 저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페이지에 만화와 함께 이 책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괜찮은 칵테일 파티에 가거나 괜찮은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 로비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일요일에 발간되는 괜찮은 칼라판 브록을 읽거나 TV에서 방영되는 괜찮은 심야 예술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된다면 당신은 기호학이 매우 유용한 전문적 유행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즉, 현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호학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먼저 언어학과 기호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통점은 언어의 구조와 그 의미를 연구한다는 것이고요. 차이점은 기호학은 비언어 기호체계도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호학은 어떻게 보면 포함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현대문화의 모든 장르와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기초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호학의 초기 선도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성 오거스틴을 지나서 17세기 영국의 존 로크는 인간 오성론이라는 책에서 의미화 과정에 관한 검토에서 새로운 논리학을 위한 토대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유럽 철학에서 이런 인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원조 기호학자들이었지만 20세기 들어서야 두 창시자의 후원하에 만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창시자는 스위스의 소시르라는 학자와 미국의 펄스라는 학자입니다. 책에는 두 학자에 대한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1906년 제네바 대학에서 일반 언어학을 가르치던 소시르는 그의 사후에 제자들이 보관하고 있던 노트에서 강의를 재조합해서 나온 책이 바로 1916년 그 유명한 일반 언어학 강의라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대학원에 가기 전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에서는 언어 기호를 기표와 기의라는 이원체로 정의합니다. 기표, signifier는 언어의 물질적 측면이고 기의, signified는 기표로 야기되는 정신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이 책에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은 언어를 구성하는 두 요소, 랑그와 파롤입니다. 랑그는 기호들 사이의 체계, 즉 구조이고 소시르는 랑그만이 언어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파롤은 개인들이 발화하는 개별적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미국의 찰스 샌더스 펄스라는 학자는 기호를 훨씬 더 복잡한 구조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개념은 기호의 기능에 외연과 내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연, denotation은 그 기호가 직접적으로 겉으로 나타내는 의미이고 내포인 connotation은 그 기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 예로서 이 책에서는 manifest destiny라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명백한 사명 혹은 명백한 운명으로 번역되는 이 기호는 내포의 힘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겠죠. 19세기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 확장과 관련된 전체적인 일련의 연상들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국경, 19세기, 영웅적인 개척자들, 철도, 동부에서 태평양까지 땅 차지하기, 미국 원주민의 축출 같은 것이 포함되죠. 한편 20세기 중반 프랑스의 롤랑 바르트는 어떻게 대중문화 기호에서의 외연이 그 자체가 사회를 구성하는 더 큰 기호 체계에 의해 발생되는 신화인 내포를 드러내는지를 입증함으로써 신화학의 기초를 열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오이디푸스 신화를 가장 작은 구성 요소인 신화소들로 분류함으로써 신화의 구조를 수립합니다. 레비스트로스는 프라하 학파인 로만 야콥슨의 연구, 소시르 언어학, 프로이트 무의식의 측면들을 결합하면서 복잡한 신화들의 고도로 패턴화된 성격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1968년 학생혁명 전후로 해서 구조주의 기호학과는 좀 다른, 다시 말하면 의미화의 인간 주체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거기에는 자크 라강 그리고 자크 데리다가 포스트 구조주의를 구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기호학을 보겠습니다. 유럽의 기호학과는 달리 인간 기호학뿐만 아니라 동물 기호학도 많이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펄스 이후의 미국 기호학 학자로는 찰스 모리스를 들 수 있습니다. 모리스는 행동주의가 미국 사상을 지배했던 시기에 기호학을 세 개의 분리된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영역은 기호와 다른 기호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통사론, 둘째 영역은 기호와 지시된 대상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론, 세 번째 영역은 기호와 해석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화형론이라고 분류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언어학의 기본 분야이기도 하죠. 1950년대 초기는 사회학, 정치학, 기호학, 생물학, 언어학, 문학비평, 인류학의 요소를 다 포함하는 학제간 연구인 커뮤니케이션 통합 이론이 나온 시기입니다. 이때 찰스 모리스의 제자였던 토마스 세비옥은 매우 박식한 학자로서 세계 기호학에서 주요한 선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디아나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1969년 세계 기호학회를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를 매우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동물이 과연 언어를 가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세비옥은 확고하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 동물 기호에 대한 연구는 1920년대 별들의 춤을 관찰했던 오스트리아의 동물학자 칼 폰 프리쇼의 연구입니다. 그는 벌집으로 돌아가는 벌이 비행하는 특정 궤적과 꼬리의 움직임으로 동료 별들에게 꿀이 있는 곳의 방향과 거리를 지시한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에트 기호학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만 소비에트 출신의 학자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만든 프라하 학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심 인물은 니콜라이 트루베츠코이와 그의 제자였던 로만 야콥슨입니다. 두 사람은 언어학의 의문론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 의문론의 원리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훔볼트가
언어는 최종 결과물이 아닌 과정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프라하학파에 큰 영향을 끼쳤고, 언어의 체계는 변화 가능한 실체로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던 야콥슨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야콥슨은 1941년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거기에서 교수를 지내면서 미국 기호학에 큰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초기에 그의 소시르적인 성향과 프라하학파의 구조주의로부터 정보 이론과 펄스 이론에 이르는 전통들을 잇는 가교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움베르토 에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중세를 연구한 역사가이고 에세이스트이고 소설가였던 그는 기호학자이기도 했습니다. 20세기의 모든 기호학파들의 연구를 종합했고 장미의 이름으로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었죠. 한편 영국의 언어학자 마이클 할리데이는 사회 기호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랑구와 파로를 분리된다고 간주하지 않고 오히려 파로를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열린 세계 기호학계 학술대회에서 다루었던 주제를 보면 모두 28가지입니다. 기호학의 활동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28가지 주제를 볼까요? 제스처, 인공지능, 연극, 인지과학, 영화, 디자인, 정치학, 시간, 음악, 공간, 생물학, 1차성, 회화, 광고, 법, 미국의 락그룹 Grateful Dead, 내러티브, 미학, 종교, 건축, 신체, 유머, 서예, 춤, 교육, 역사, 핍진성의 체계, 마케팅 등등입니다. 제가 핍진성의 의미를 몰라서 찾아보았습니다. 핍진성이란 쉽게 말하면 어떤 소설이 얼마나 실감이 나는가, 그럴듯한 현실로 느껴지지만 그러나 현실과 꼭 같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의 맨 마지막 문단을 보면 움베르토 에코가 최근에 기호학의 영역을 정의해달라는 요청에 상당히 자세하게 응답했는데 그 중간쯤에서 기호학의 영역이 역사 전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호학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